무려 일주일도 안 돼서 11%나 오른 비트코인. 지금 시장 분위기는 다시 불장 온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반등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위험한 자리에 있으며 주요 저항과 매크로 이벤트까지 전부 하락 리스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 반등이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대하락 시나리오가 남아있는지 시장 미시 구조 관점으로 완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하락 시나리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약 12%가 넘는 상승으로 다시 불장에 대한 기대와 씨앗을 품으려고 하는 듯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대다수의 심리보다는 한 걸음 떨어져서 잠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대하락장을 보는 이유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드리고자 세 가지의 목차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관점과 매매 복귀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 중장기 및 단기 관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앞으로 다가올 경제 불확실성에 관한 이야기로 금일 목차 3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셨듯 저는 큰 틀의 움직임을 현재까지 다 맞추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맞춰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먼저 지난 관점과 매매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12월 8일에 포스팅한 게시글입니다. 지지라인에서 고작 400포인트 차이로 체결되지 않아 자리를 보고 추격 매수했고 반익절 후에 로스가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직까지는 약 500포인트 손실 중에 있습니다. 저는 손실이 났다고 해서 숨을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몇천 포인트건 꾸준히 뽑아낼 자신이 있습니다. 이미 승률이 넘사벽인 건 텔레그램 채널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 세밀한 관점과 승률을 보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 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결국 비트코인의 중장기 방향성과 단기 매수 매도 관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하락장 시작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딱 3가지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괜히 서론 길게 돌릴 필요 없고 핵심만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중장기 관점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3일봉 차트입니다. 고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계속 말라붙으면서 차트는 전형적인 라이징 웨지 형태를 그렸습니다. 여기까진 상승 피로 누적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락 거래량이 먼저 폭발했고 리테스트 구간에서도 딱 한 번 확실한 돌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장이 상승을 이어갈 힘이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말한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이미 큰 틀에서 한 차례 리테스트까지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아래까지 밀렸다는 건 이제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명백한 중장기 하락 리스크가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비트코인은 패턴도 거래량도 심리도 전부 하락 쪽에 무게가 실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선 무리하게 상승을 고집한다기보다 리스크 관리가 훨씬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근거로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매도세가 확연히 줄어든 뒤에 강하게 반등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분위기 돌아오나 싶은 흐름이죠. 하지만 큰 타임프레임으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매수세 컨펌이 없고 특히 11월 14일에 터졌던 그 강한 매도 거래량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캔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진짜 반등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즉 지금의 반등은 잠깐 숨고르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비트코인은 큰 틀에서 분명한 하락 중 횡보 구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롱숏 어느 포지션이든 긴 호흡으로 끌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은 방향 맞추기보다 구간 단타, 구간 대응이 훨씬 유리한 시장입니다. 섣불리 중장기 포지션을 끌고 가는 건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음 작은 타임프레임으로 확장하여 단기 관점을 보겠습니다. 4시간 봉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라인 근처에서 의미 있는 반등을 만들어냈었죠. 하지만 저는 이 반등이 금년 마지막 롱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여기서 더 크게 위로 갈 힘은 없다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막히느냐? 바로 96.8K에서 97.9K 이 구간입니다. 이 라인이 중요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세력의 FVG 물량이 가장 강하게 밀집된 구간입니다. 즉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들이 미처 채우지 못한 물량이 남아있는 가격대라 들리러 올 확률이 높은 자리이기도 하고 동시에 막히기 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큰 타임프레임에 FVG가 어디 겹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주봉상의 FVG는 약 96K에서 99K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다음 3일봉입니다. 약 97K에서 100K 사이에 갭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봉입니다. 두 개의 FVG가 보이시나요? 중요한 건 이 두 갭이 모두 상위 타임프레임 저항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FVG를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이겁니다. 시장의 큰 손들, 즉 MM의 물량이 다 체결되기도 전에 가격이 너무 급하게 튀거나 빠질 때 생기는 공백. 이 공백은 보통 어떻게 처리되느냐? 거의 대부분 다시 돌아와서 리테스트 하게 됩니다. 그래서 FVG는 단순 패턴이 아니라 큰 손들이 다시 와야 하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 타임프레임이 클수록 이 신호의 신뢰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즉 지금 보이는 FVG, HTF 저항의 중첩은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저항의 시그널이라는 거죠. 이제 4시간봉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근거는 하락 매도 추세가 겹치는 메이저 저항대입니다. 이전 하락에서 매도세가 추세를 타며 쏟아졌던 지점이기 때문에 현재 단기 반등 흐름이 도달하면 다시 매도 압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 두 지점이 완벽하게 겹친다는 점에서 96.8K에서 97.9K 도달 후에 강한 저항으로 대하락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관점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계속 말라붙고 라이징 웨지를 형성한 후에 하락 거래량이 먼저 폭발하면서 리테스트를 실패했기 때문에 중장기 하락 리스크가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그 다음 일봉에서는 매도세가 줄면서 반등이 나왔지만 11월 14일 하락 거래량을 집어삼키는 매수세가 아직은 없는 상태이고요. 이 반등은 찐반이 아니라 숨 고르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단기 관점에서는 지지에서 크게 반등해줬지만 매수세가 몰리지 않은 상태이고 위에서 1봉, 3일봉, 주봉 FVG와 메이저 하락 저항이 겹치는 핵심 구간 도달 시에 강한 저항과 함께 대하락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차, 앞으로 다가올 경제 불확실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보다 이 시장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유동성 이벤트가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 분석만 보는 게 아니라 이번 하락장을 만들 수 있는 조건 자체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CRE 부실 우려와 두 번째는 코인 규제, 세 번째는 달러 강세입니다.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CRE 부실 우려입니다. CRE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이슈가 아닙니다. 이건 위험자산의 직선으로 연결되는 구조적 리스크예요. CRE 부실이 증가하고 지역은행의 손실이 확대되면서 은행 대출 축소가 되며 시장 유동성이 감소하고 가장 먼저 타격받는 시장은 비트코인과 나스닥 같은 위험자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CRE 부실률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하락의 뇌관이 이미 깔려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규제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ETF 규제 및 관리, AML 강화 흐름 같은 경우는 현재 논의 중인 수준이지만 대선이 끝나는 순간 규제 속도가 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코인 시장은 규제 뉴스 하나로 변동성이 세게 터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하게 리스크로 잡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달러 강세입니다. 달러가 위험한 이유는 달러 인덱스가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달러가 언제든 다시 강하게 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벤트가 달러를 강하게 자극할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제가율 조짐과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CRE와 지역은행 스트레스, 그리고 지정학 리스크 확대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만 터져도 달러 수요가 바로 몰림과 동시에 위험자산은 즉시 압박을 받습니다. 즉 달러는 언제든 불을 붙일 수 있는 기름통 같은 존재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지금 보는 반등은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뚜렷하지만 거시적으로는 이 세 가지 리스크가 겹치면서 상승을 이어가기엔 환경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흐름을 추세 전환으로 보지 않고 대하락장의 전조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비트코인 시황과 앞으로의 깔린 위험자산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보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